노년의 소비는 단순히 돈을 쓰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살아온 인생, 모아온 시간, 지켜온 자존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60대, 70대가 되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제 나도 좀 쓰고 살아야지.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물론 그 말엔 절절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 정도가 반복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지갑이 가벼워지고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남은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 습관은 그대로일 때 노후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년에 돈 아끼다 뭐 하냐? 맞습니다. 무조건 아끼는 삶은 비참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쓰는 소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 한 번의 소비도 노년에는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다시 일해서 채울 수도 없고 재기할 기회도 점점 줄어듭니다. 노후에는 돈의 크기보다 습관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지금 아마도 이런 고민이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소비 괜찮은 걸까? 이런 생활 앞으로 10년, 20년 유지할 수 있을까? 혹은 적금도 줄고 있는데 뭘 줄여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노년의 가장 위험한 소비 습관 5가지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당신의 지갑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선택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방법은 돈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자주 쓰는 건데 금액이 작다고 방치하는 습관.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소비는 한 번에 100만 원 쓰는 소비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매일매일 아무렇지 않게 나가는 작은 돈입니다. 2,000원, 5,000원, 1만 원. 이 금액들은 누구에게도 위협적이지 않은 숫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야 뭐. 하루 커피 한 잔도 못 마셔? 5,000원이면 싼 거지. 그냥 사. 하지만 문제는 그 그냥이 반복되면서 한 달, 1년, 5년 시간이 지날수록 지갑에 구멍이 뚫린다는 점입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직장인 시절처럼 매달 급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업처럼 매출이 오르내리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저 국민연금, 기초연금 혹은 약간의 임대소득 정도. 수입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지출은 예전 습관 그대로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소소한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누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커피 한 잔, 하루 한 잔씩 5,000원. 한 달이면 15만 원입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5년이면 900만 원입니다. 노후에 900만 원은 여행비가 아니라 의료비, 냉장고 교체비, 장례비까지 포함하는 생존 비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커피 한 잔도 못 마시냐? 그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하지만 커피를 못 마시는 게 아니라 그 5,000원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쓰는 습관이 우리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소한 소비는 절제하지 않으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은 지출을 망가뜨립니다. 또 이런 소비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10,000원 이하로 충동적으로 사는 물건들, 빵 하나, 음료 하나, 10일 과자, 세일하는 생필품,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띄어서 심심해서 기분 전환 겸 샀던 것들입니다. 그 순간은 부담 없었지만 그게 일주일에 3번, 4번 반복되면 한 달이면 5만에서 10만 원은 훌쩍 넘깁니다.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병원 2번 더 갈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노년의 돈은 무조건 큰 돈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돈의 흐름을 멈추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돈은 죄책감도 없고 거절도 어렵고 주변 누구도 지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만 느낄 수 있는 소비 습관의 함정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현금 안 써. 카드만 써. 앱에 자동 결제되니까 신경 안 써.
이게 더 위험합니다. 신경을 안 쓰는 순간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정됩니다. 영상 플랫폼, 쇼핑 앱 정기결제, 필요 없는 보험료, 구독 서비스 등등. 눈에 띄지 않게 매달 빠져나가는 돈. 이게 바로 소액 자동 지출의 무서움입니다. 노후의 소비는 큰 지출보다 작은 지출의 흐름을 끊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계부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쓰는 소액 소비는 어떤 것들이 반복되고 있나? 질문을 던져보면 답이 나옵니다. 가장 무서운 습관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반복되면 어느새 지갑은 비어있고 적금은 바닥나고 남은 건 돈이 어디로 샜지? 라는 후회뿐입니다. 노년에는 커피 한 잔도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한 잔을 즐기되 그 하루가 반복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절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소비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보다 반복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소비는 그 자체로는 크게 보이지 않지만 누적되었을 때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은 수입보다 지출의 구조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자잘한 소비입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게임 아이템 결제, 불필요한 문상 구매,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 어플, 유료 버전 구독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이들은 당장에는 작은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삶의 균형을 흐트러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노년기에는 외부 자극보다는 내면의 안정과 계획이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소비는 감정적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패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출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내가 반복해서 지출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노트에 하루 동안 쓴 돈을 아주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이걸 일주일만 해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없어도 살 수 있었는데 싶은 것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것이 습관을 바꾸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또한 가계부 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노년층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한 구조의 앱이 많습니다. 하루 지출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당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기록을 시작한 뒤 내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나? 하고 놀랍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감정 소비도 조심해야 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무료함 때문에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쓰는 돈. 이 돈은 기능이 없습니다. 소비가 끝나고 나면 더 허전해지고 또다시 채우기 위한 소비가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을 막으려면 감정을 해결하는 방식도 돈이 아닌 다른 루트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산책, 독서, 커뮤니티 활동, 글쓰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자주 들리죠. 다른 사람들도 다 저 정도는 써. 요즘 시대엔 이게 기본이지. 이 말들은 자신의 소비를 정당화하기 위해 흔히 쓰는 핑계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소득, 상황, 건강, 가족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도 철저히 내 삶에 맞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의 기준을 새로 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대, 30대의 소비 기준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노후의 소비는 즐거움과 필요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 무엇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세우는 순간부터 당신의 소비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가 됩니다. 나를 위한 투자, 건강을 위한 투자, 관계를 위한 투자. 이런 소비는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판단 없이 반복되는 소액 소비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노후 1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갑을 닫는 게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다시 그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소비 루틴을 바꿔보세요. 그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둘째, 자식과 가족을 위해 과하게 지출하는 습관. 노년이 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몸도 시간도 아닌 관계의 구조입니다. 젊을 땐 부모였고 가장이었고 중심이었지만 노년이 되면 그 중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는 어릴 땐 주는 사랑이 당연했지만 나이 들수록 어디까지 줘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멈추지 못한 채 여전히 주기만 하는 소비를 반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자식과 가족을 위해 과하게 지출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하는 자식에게 전세 자금, 차를 사줄 때 보태는 돈, 손주 돌보는 대신 쓰는 택시비와 식비, 심지어 자식 대신 카드값을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엔 기꺼이 해주고 싶고 내 아이니까 아깝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소비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는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잔고는 텅 비어 있고 그 자식은 그게 당연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자식도 점점 익숙해진다는 것. 처음엔 고마워하고 조심스러워하던 자식이 어느새 엄마 이번에도 좀 도와줘. 아빠 그거 대신 좀 해줘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주는 건 사랑이지만 지나치면 부담이 되고 더 지나치면 통장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통장이 망가지는 순간부터 자식과의 관계도 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끊기면 감정도 삐걱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소비는 물질적 지출이 아니라 감정적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자식에게 주는 돈도 손주를 위해 쓰는 돈도 대부분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지출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책임이 되고 더 지나면 의무로 바뀝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상대는 점점 더 많이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때 부모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잖아. 어차피 나도 혼자 쓸 일 없는데. 그런데 그 조금이 계속되면 결국 본인의 생활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부모의 통장만 줄어듭니다. 자식도 변합니다. 처음엔 고마움으로 받던 돈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지원으로 인식됩니다. 부모는 여전히 도와주고 있다고 느끼지만 자식은 그게 기본이 된 상황. 이때 부모가 지출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차가워진 자식의 태도 혹은 서운함을 표현하는 말. 지금까지 도와줬으면서 왜 갑자기? 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다시 지갑을 엽니다. 그 결과는 부모는 더 불안해지고 자식은 계속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소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내가 해줘야 자식이 편해질 거야 라는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도와주는 행위가 자식의 자립을 방해하고 있다면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 됩니다. 또한 자식을 위한 소비 중엔 간접 지출도 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대신 지출되는 비용들. 예를 들어 자주 외출하다 보니 택시비가 늘어나고 식사를 밖에서 해결하다 보니 외식비가 증가합니다. 손주 옷, 장난감, 책 등을 자주 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좋은 일이지만 이 역시 반복되면 부모 자신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노년에는 도와주는 부모보다 버티는 부모가 오래 갑니다. 자식도 결국 부모가 건강하고 자기 몫을 해내는 걸 더 오래 기억합니다. 계속 지원하는 대신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경계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도와줄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기준을 마음속으로라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부모도 지치지 않고 자식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정서적 거리 두기도 필요합니다. 자식의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는 순간 지출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식의 일은 자식의 몫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선을 부모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가장 슬픈 상황은 자신은 가진 걸 다 주고도 자식에게 원망받는 경우입니다. 왜 그땐 그렇게밖에 못했냐고 자식에게 들었을 때 부모는 억울함과 함께 깊은 상실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기준 없이 모든 걸 주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주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방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은 여유가 있지만 나중엔 나 자신을 챙겨야 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돈을 써야 할 때야. 이런 솔직한 표현이야말로 자식에게도 부담을 줄이고 부모에게도 죄책감을 줄여줍니다. 대부분의 자식은 부모가 힘들다는 걸 알면 스스로 멈춥니다. 문제는 부모가 말을 안 해서 자식은 계속 요청하고 부모는 속으로만 힘들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과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삶은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그 선을 지켜야 관계도 돈도 오래 갑니다. 지금 당신이 자식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면 한 번쯤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소비인가? 내가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진 않은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남은 노후를 지켜주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식을 도와주는 소비는 습관이 됩니다. 처음엔 1년에 한 번이던 게 나중엔 명절마다 매달 심지어 매주 돈을 쓰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안 도와주면 불편해질까 봐라는 불안 때문에 돈을 쓰게 됩니다. 그 불안은 지출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장이 줄어들수록 더 커집니다. 노년기에는 소득이 적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줄어든 자산은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지출은 계속 늘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병원비, 긴급한 수리비, 심지어 배우자의 갑작스런 입원 등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 소비를 자식에게까지 넓히는 건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이지만 자식은 받은 걸 잊고 정작 부모가 힘들 때 외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하게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번 받아본 구조에는 금방 익숙해지고 그게 깨질 때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지원의 위험성입니다. 자식을 위한다면 오히려 독립할 수 있게 지켜보는 것이 진짜 도와주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계속 기대게 하면 자식의 판단력도 흐려지고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의존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지출은 도움입니까? 아니면 의무입니까?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노년의 소비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 그 생각이 당신의 남은 10년, 20년을 흔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비는 나를 지키면서 가족과 함께 가는 소비입니다. 주고도 후회하지 않는 소비, 도와줘도 무너지지 않는 소비. 그걸 위해 지금부터라도 어디까지 도와줄 것인지, 얼마까지 지출할 것인지 선명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먼저 챙겨야 합니다. 돈이란 건 줄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지만 한번 놓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자식에게 무언가 해주고 있다면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쓰는 이 소비는
내 노후에 어떤 의미인가? 그 질문이 당신의 지갑을 지키고 당신의 관계를 지켜줄 겁니다. 셋째, 본인 건강보다 외모 체면에 더 쓰는 습관. 노년에 들어서면 자연스레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체면도 중요하고 외모도 사회생활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앞에 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본인의 건강보다 외모나 체면에 더 많은 돈을 쓰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보일까? 주름이 보이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고가의 화장품을 반복적으로 구입하고 의류나 액세서리, 헤어 염색, 네일 관리 등에 매달 수십만 원 이상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건강검진은 미루면서 미용 시술에는 선뜻 비용을 쓰는 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출들이 대부분 단기적 만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노년에 가장 많이 필요한 건 장기적인 유지력입니다. 체력, 관절, 면역력, 치아, 시력 등 삶의 질을 지키는 부분은 투자 없이 방치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소비를 집중하면 결국 건강을 잃고 병원비로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외모를 가꾸고 체면을 지키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주고 싶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제는 그 정도와 방향입니다. 노년의 소비는 반드시 투자성 소비로 바뀌어야 합니다. 즉, 하루나 이틀 눈에 띄는 만족보다 한 달, 1년, 10년 뒤를 위한 소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피부과에서 주름 개선을 받고 색조 화장품을 꾸준히 바꾸고 명품 브랜드의 옷이나 가방, 시계 등을 사는 소비는 건강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소비는 몇 가지 위험을 동반합니다. 1. 습관화되면 조절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번 시작한 외모 관리나 미용 소비는 이번 달까지만이 아니라 계속해야 유지된다는 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줄이면 주변 시선이 달라질까봐 더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소비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를 위해 삶을 맞추게 되는 거죠. 이 건강을 뒤로 미루게 된다는 점입니다. 노년에는 정말 챙겨야 할 곳이 많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시력 검사, 치과 관리, 운동 습관, 식이 조절 등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검진은 다음 달로 미루자, 병원은 아플 때만 가면 되지 하며 무시합니다. 그 대신 미용실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잡지에 나온 화장품 신제품은 바로 구매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3. 외모 중심의 소비는 심리적 불안과 연결됩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젊음을 잃는 불안감, 사회적 존재감이 사라지는 공허감이 커집니다. 이걸 외적인 소비로 채우려는 심리가 강해지면 그 소비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돈을 쓸수록 불안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써야만 유지된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자신을 꾸미는 소비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소비가 다른 중요한 항목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식비나 약값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도 외적인 소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는 진짜 위험한 소비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정기적으로 염색을 해야 직장에서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느껴 2주마다 염색과 커트를 합니다. 이건 단순 미용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입니다. 또 어떤 분은 손자 결혼식이나 친구 모임 때문에 백화점에서 새 옷, 새 신발, 새 가방을 구입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물건은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소비는 했지만 삶엔 남는 게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노년에는 체면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멋진 옷을 입고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 소비는 결국 외로운 소비로 남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돈을 쓰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훨씬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밥을 먹으며 웃는 시간이 비싼 미용 제품보다 더 큰 활력을 줍니다. 작은 문화센터 수업에 등록해 뇌를 자극하고 가벼운 운동 모임에 나가 땀을 흘리는 일이 실제로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노후는 보이는 삶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땀, 피로, 절제, 그리고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거울을 보며 외모를 다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몸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소비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나이에 외모라도 챙겨야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말 끝에 그 대신 내 건강은 내일 하자는 말이 붙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내일이 반복되면 언젠가는 병원에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노년의 소비는 지금의 나보다 5년 뒤의 나를 위한 투자여야 합니다. 주름을 없애는 것보다 눈을 더 오래 볼 수 있게 하고 머리색을 유지하는 것보다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소비의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비가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단지 나를 꾸미는 데 그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집니다. 그 멋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아니라 자신을 아끼고 돌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선택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는 거울보다 내 몸 안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몸을 위한 소비를 시작하세요. 그게 진짜 당신을 지켜주는 지출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울보다 손끝의 감각, 발바닥의 통증, 눈의 피로함이 당신의 삶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그 신호에 탑할 차례입니다. 화장품보다 물 한 잔, 명품보다 단백질 한 끼, 장식보다 혈압계 하나가 노년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넷째, 작은 돈 아끼려다 큰 돈 쓰는 습관. 노년기의 가장 흔한 소비 실수 중 하나는 작은 돈 아끼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오히려 큰 돈이 나가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1,000원 아꼈다, 쿠폰 썼다, 오늘은 외식 안 했다. 이런 소소한 전략은 물론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전략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거나 정작 중요한 지출은 미뤄버릴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1,000원 싼 영양제를 찾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장 보러 1시간 넘게 다른 마트를 다니며 몇백 원 더 싼 상품을 고르는 일. 그동안 쓰는 교통비, 체력 소모, 시간 낭비를 따져보면 사실상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런 습관은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5,000원 아끼려고 싼 신발을 사고 그로 인해 발에 무리가 가서 병원비로 수십만 원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작은 돈을 아껴야 큰 돈을 모은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작은 돈을 아끼기 위해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대중교통비 아끼려고 평소보다 30분 이상 걸어 다니다가 무릎 관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버스비 1,400원 아꼈다고 좋아하지만 3개월, 6개월 뒤 무릎 연골이 손상되어 병원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 주사 치료까지 받게 되면 결국 몇십만 원의 병원비가 나갑니다. 게다가 걷는 고통, 일상의 제한, 심리적 피로까지 고려하면 처음에 버스비 아끼기는 전혀 이득이 아닌 선택이 됩니다. 노년에는 단순한 전략보다 전체 비용 구조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당장 오늘 아낀 1,000원에 집중하기보다 이 소비가 나중에 어떤 지출로 돌아올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또 음식에서도 이런 습관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거 10일이라 싸니까 사두자, 세일할 때 왕창 사놓자.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만 하다 버리는 경우가 많고 과도한 식품 보관은 냉장고에 전기료만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으로 배탈이나 장염에 걸리면 병원 진료비, 약값, 회복 시간까지 모두 손해로 돌아옵니다. 전략은 현명한 소비를 위한 것이지
무조건 돈 안 쓰기가 아닙니다. 전략하려다 삶이 불편해지고, 전략하려다 건강을 해치고, 전략하려다 결국 더 큰 돈을 쓰게 된다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약값을 아끼려다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비싸다는 이유로 복용을 줄이거나 아예 복용을 중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은 약을 제때 먹지 않으면 수치가 악화되고 합병증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나중엔 응급실, 입원 치료까지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집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균열이나 누수, 전기 고장을 방치하면 나중에 큰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수리업자를 불렀을 때 이거 진작 고쳤으면 5만 원이면 됐는데요.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멍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20만 원, 30만 원이 드는 구조로 커져 있습니다. 의자 하나, 침대 매트리스 하나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걸 쓰다가 허리가 망가지고 그 통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운동을 못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 소비의 패턴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싸니까 샀다. 이 말이 반복된다면 그 소비는 진짜 필요한 게 아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싼 것에 안심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겠지. 하지만 싼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재료가 부실하거나 내구성이 약하거나 애프터 서비스가 없거나 결국 금방 고장 나고 다시 사게 되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노년의 소비는 가성비가 아니라 가치비를 따져야 합니다. 즉, 이 물건이 나의 삶에 어떤 가치를 주는지, 이 소비가 나의 건강, 편안함, 안전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시간 가치라는 개념도 매우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일시간을 들여서 5천 원을 아끼는 일이 당연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시간의 체력 소모, 일시간 동안 쌓이는 피로감은 훨씬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무료 배송 받으려 안 쓰는 물건까지 사거나 음식 쿠폰 쓰려고 멀리서 먹고 오는 것. 지출은 줄었지만 몸은 고생하고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수명과 연결된 소비는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안경을 새로 맞추는 게 아까워 낡은 안경을 계속 쓰는 경우, 이로 인해 계단에서 넘어지고 가전제품을 잘못 보고 다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한 번의 낙상은 평생의 거동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돈 아끼기가 전략이 되려면 그로 인해 더 큰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 시간, 정신, 안전을 유지할 수 있어야 진짜 전략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전략한다고 착각하는 소비입니다. 오래된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전기료는 더 많이 나가고 고장 위험은 더 커지며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노년에는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기준을 아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갖춰야 할 지혜입니다. 진짜 전략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쓰는 것입니다. 건강, 안전, 편안함을 위한 지출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법을 아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 지혜는 당신을 오래도록 지켜줄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당신의 큰 미래를 바꿉니다. 이제는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소비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다섯째, 타인을 위해 돈 쓰고 자신에게는 인색한 습관. 노년기에 가장 흔하지만 자신도 잘 모르는 소비 습관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타인을 위해 돈을 쓰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인색한 태도입니다. 자식, 손주, 형제, 친구, 이웃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면서도 본인의 건강, 편안함, 여유를 위한 지출은 아까워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라는 말로 자신의 필요를 계속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워지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위험한 소비 형태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수준까지 이어지면 그때부터는 지혜가 아니라 무모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라고 하면 바로 송금하면서도 본인은 무릎이 아파도 병원 가기를 미룹니다. 손주에게 새 옷을 사주면서 본인은 낡은 내복 하나를 몇 년씩 입고 친구 생일엔 5만 원짜리 선물도 챙기면서 자신의 생일은 뭐 그걸 챙기냐며 조용히 넘어갑니다. 이런 분들의 말은 대개 이렇습니다. 나는 괜찮아. 젊은 사람들이 더 필요하지. 나는 다 살았지만 쟤네는 이제 시작이잖아. 그 말 속에는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자신을 버리는 방식으로 이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괜찮다는 말은 당장은 포근하고 따뜻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고립과 상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인색한 삶은 결국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삶이고, 돌보지 못한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삶이 됩니다. 무엇보다 슬픈 건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분들이 정작 어려움에 처했을 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민폐될까봐, 이미 너무 많이 받았을까봐 그렇게 스스로를 점점 외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하나쯤 괜찮지.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베푸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회복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자식과 손주에게 모든 걸 주는 습관은 노년의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건 한계 있는 사랑이지 무한한 ATM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이 자신의 용돈을 줄여가며 자식 용돈을 보내고 자신의 병원비를 아껴가며 손주의 교육비를 보태고 결국엔 정작 본인의 위급 상황엔 쓸 돈이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이런 삶은 아름다운 희생이 아니라 위험한 순응입니다. 당신의 희생을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모든 걸 안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 희생에 익숙해집니다. 고맙다고 하면서도 점점 기대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게 부모 역할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지치면 자식도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 부담은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변 사람을 도우면서도 정작 본인의 감정은 돌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주고 친구에게 밥을 사고 이웃에게 선물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외롭고 지칩니다. 그런 감정을 알아차리면서도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어른이 되어서 감정 타령이라니 하고 스스로를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 건 돈보다 마음입니다. 감정을 돌보지 못하는 삶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나중에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게 만듭니다. 타인을 위한 지출은 당신의 여유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지갑이 닫히면 관계도 끝나는 관계라면 그건 진짜 가족도 진짜 친구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내 삶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가? 입니다. 남의 집 아이 장난감 살 돈은 있는데 본인의 무릎 보호대는 안 사고 자식 병원비는 도와주지만 본인의 건강검진은 계속 미루고 있다면 지금 그 소비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소비 습관은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더 두드러집니다. 손주 용돈, 조카 선물, 시댁 처가집 음식 장만 등 모든 부담을 혼자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본인의 옷 하나, 약 하나는 아깝다며 뒤로 미룹니다. 나는 부모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이 말 한마디로 수십 년을 버텨왔지만 그 말 뒤엔 늘 피로와 공허함이 따라 붙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도 그걸 당연한 역할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자식도 나중엔 이번에도 해주시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기대는 곧 요구로 바뀌고 요구는 곧 실망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해줬는데 왜 이럴까? 하지만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구조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신에게 먼저 돈을 써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소비가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족에게 주는 사랑은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희생이라는 방식으로만 표현한다면 그건 오히려 관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아끼면서 너도 아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무너지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내 삶이 고갈되면 누구에게도 진짜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스스로 건강하고 단단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끝없는 지원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인색한 삶은 자존감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계속해서 남만 챙기고 자신은 후순위로 밀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이 정도로도 충분해.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하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그건 절대 건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을 포기하는 태도입니다. 당신도 충분히 돌봄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삶의 여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왜 나를 위해선 돈을 쓰지 못할까? 자식에겐 기꺼이, 손주에겐 당연하게 쓰면서 정작 내 건강, 내 여유, 내 감정엔 늘 인색했던 이유. 그건 내가 괜찮다고 참고 살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소비를 시작하세요. 좋은 음식 한 끼, 무릎 덜 아픈 신발, 계속 미뤄둔 건강검진 하나. 그게 당신을 지켜주는 진짜 소비입니다. 타인을 위한 인생도 멋졌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으로 그 멋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한테 이 정도는 써도 돼. 이 말 오늘 하루 자신에게 해주세요. 당신의 삶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으로만 채워지기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진짜 어른은 남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챙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지혜로운 노후 함께 걸어가요.